출산을 앞둔 마지막 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뱃속에서 꾸물거리는 아기가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은 의자에 기대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기야, 무서워. 나지막이 꺼낸 내 말에 그는 대꾸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아이를 낳는 일은 상상 이상이었다. 진통은 고통을 넘어 공포였고 수술실의 냉기와 밝은 조명은 내 정신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기운조차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아기 너무 예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아기는 매 3시간마다 울었고 나는 모유 수유와 수면 부족으로 지쳐갔다. 남편은 종종 찾아왔지만 대화는 줄어들었다. 아기 잘 있지? 응, 잘 있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물었다. 자기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그는 대답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나는 그저 같이 있어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나는 현실을 실감했다. 밤새 아기가 울고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다시 울고 나는 단 30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남편은 옆방에서 문을 닫고 자고 있었다. 새벽 2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안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같이 키우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 말조차 꺼낼 용기가 없었다. 내가 힘든 걸 알면 혹시 짜증 낼까봐. 나는 점점 더 침묵하게 되었고 그 침묵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편하겠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하다고? 나는 소리내지 못한 채 속으로 울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편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아기와 나는 같은 침대에서 울었다. 그가 바뀐 걸까?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 혼자 이 결혼을 버티고 있는 기분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로. 나의 목소리를, 나의 하루를, 나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천천히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나를 다시 찾아가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를 낳고 난 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모유 수유의 배는 늘 젖어 있었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나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수고했어. 괜찮아? 힘들지? 그 한마디면 하루가 버틸만 했을 텐데.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이를 안고 있든 주방에서 젖은 머리로 설거지를 하든 거의 아무 말이 없었다. 어느 날은 정말 몸살이 심하게 와서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열은 39도까지 올랐고 아이도 자꾸만 울었고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조금만 아이 좀 봐줘. 남편은 휴대폰 게임을 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툭 내뱉었다. 나도 피곤해. 어차피 엄마들은 다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니, 그 말보다 더 아픈 건 그 사람이 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 무심함이었다. 나는 그를 원망했다. 정말 진심으로 원망했다. 하지만 잠시 후 내 안에 또 다른 소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아이를 낳은 건 나니까
당연한 걸까? 남편도 힘들 텐데 나만 생각한 걸까?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짜증뿐이었으니까.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던 날이 많아졌다. 그냥 멍하니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결혼이었나? 이게 가족이라는 거였나? 한 번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 혹시 나한테 뭐 불만 있어?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요즘 애밖에 몰라. 나한텐 관심도 없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심이 없었다고?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밥도 못 챙겨 먹는 날이 대부분인데 내가 부족했나? 아니, 왜 자꾸 나만 탓하게 되는 거지? 나는 점점 무감각해졌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냥 아이만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 부부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나한텐 관심도 없잖아. 그날 밤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 말이 너무도 낯설고 그러면서도 나를 찔렀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등한시했을까? 아이를 안고 밤새 앉아있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났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조용히 물었다. 어제 말이 마음에 남아서 그래. 혹시 우리가 뭐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은 빗물 떨어지듯 짧게 대답했다. 그냥 요즘 너랑 대화가 안 돼. 말해도 다 내 방식대로 하잖아.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내 방식이란 게 뭘까?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게 그에게는 고집이었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도 다 받아들이질 않잖아. 그래서 말 안 하게 되더라. 그 사람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애씀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자꾸 나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마음 한구석이 찢겨 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하면 상처만 남는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있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또 휴대폰 게임을 켰다. 아이는 열이 나서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은 채 지쳐 있었다. 오늘만 좀 도와줄래? 나는 다시 한번 기대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좀 해봐. 그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봐? 그건 내가 어떤 아내로 보였다는 걸까? 나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이제 부담이구나.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구나.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보여줄 이유도 에너지도 없었다. 나는 단지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왜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모르겠다. 언젠가부터 나는 집 안에서도 숨을 죽이게 되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내 가슴은 이유도 없이 조여왔다. 아이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집이 어질러져 있지는 않은지, 내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진 않는지,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표정을 찌푸리게 하진 않을까 불안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내 숨통을 막았다. 하루 종일 나는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저귀 갈고 젖병 닦고 아이 등 토닥이며 잠재우느라 화장실도 못 갔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는 거실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다가 남편의 차가 오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났다. 얼른 일어나 옷을 가다듬고 아이 옆에 있는 쿠션을 치우며 바빠 보이게 집안일을 흉내냈다. 그게 내 하루의 루틴이 되어버렸다.
한 번은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 있다. 집이 제일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집에만 있으면 더 긴장돼.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조금 이상한 거야. 너 너무 참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울렁거렸다. 나는 이 결혼 안에서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감추고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숨소리마저 조용히 하며 살았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못 알아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풀 죽은 눈동자, 늘어진 티셔츠. 이게 누구지? 아이를 낳고 나서 나는 육체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크게 무너졌던 것 같다. 남편은 나에게 한 번도 수고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말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아. 나만 참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들 앞에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당신도 힘들겠지. 하지만 당신의 그 힘듦에는 나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어. 아이를 안고 잠든 밤, 나는 종종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낳은 아이도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인 느낌이 더 짙어질까? 남편은 여전히 게임을 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의 기분에 따라 나의 하루가 결정되는 삶을 살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요즘 들어 나는 자꾸만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잘 잤어? 라고 묻지 않고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해도 누구 하나 고생했어 라는 말은 없었다. 나는 그저 존재는 하지만 존재감은 없는 사람.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나는 자동적으로 말한다. 왔어? 밥 데워줄까? 애는 잘 잤어.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몸을 던진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TV 리모컨을 잡고 게임기를 켠다. 그게 이 집의 풍경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일까? 나는 남편의 눈에 엄마로만 비치기 시작했다. 아이 엄마, 밥 해주는 사람, 집 청소하는 사람, 아내가 아닌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그의 말투에는 애정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떨까? 내가 집을 나가면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겠다. 아이도 아직 어린이 기억 못할 것이고 남편은 어쩌면 오히려 편할지도. 그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한 번은 밤에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남편은 내 우는 소리를 듣고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는 그냥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친구가 말했다. 요즘 너 연락이 너무 없어서 걱정했어. 괜찮아. 얼굴 보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를 만날 기운조차 없을 만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고단함을, 나의 외로움을. 왜냐하면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잠깐만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그 사람은 잠시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너 전업주부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 전업주부니까.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그렇게 또 나는 사라졌다. 밤마다 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자라면 돼. 하지만 정말 나는 괜찮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솟구쳤다. 그래도 나는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웃지 않게 되었다. 사진 속 내. 얼굴은 늘 무표정이었고 휴대폰 갤러리엔 아이 사진만 가득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은 단 1초도 없었다. 나는 정말 정말 사라지고 있었다. 결혼 전에 그 사람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주고 늦은 밤 퇴근길에도 집 앞이야, 나와 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결혼하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기대고, 더 많이 사랑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모습이었을까. 요즘 그 사람은 나를 거의 보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지만 지금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나를 여자로 혹은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다. 얼마 전 밤 11시가 넘어서였나. 아이를 겨우 재우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말을 꺼냈다. 요즘 우리 너무 말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잠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짧게 말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더 이상 나와 대화할 의지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명확히 느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구나. 예전에 나는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했고 그의 기분에 따라 같이 울고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해도 나는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고 싶지도 않다. 서로에게 기대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의무로만 얽힌 동거인 같은 느낌. 가슴이 너무 아팠다.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하셨다. 요즘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니?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사실은 매일이 감기보다 더 아픈 날들이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엄마에게마저 이 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다. 는 말을 듣는 게 무서웠으니까. 남편은 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갔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엔 피곤하다며 침대에서만 뒹굴었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다. 그런 나를 그는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는 이따금씩 그 사람의 예전 사진을 들여다본다. 웃고 있는 얼굴, 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때 우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던 시간이 점점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의 나는 그저 아이 엄마일 뿐이다. 그 사람의 마음엔 나는 없는 거덕 같다. 남편은 내가 지쳐간다는 걸 몰랐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걸까? 나는 매일 아이와 둘이서 하루를 보내고 그 사람의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밤늦게 잠깐 보는 정도였다. 그마저도 서로 눈을 피하고 말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는 아이가 계속 울기만 했다. 열이 39도를 넘었고 밤새 보채는 통에 나도 거의 잠을 못 잤다. 눈은 충혈됐고 몸은 휘청거릴 만큼 아팠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다. 나도 열이 나. 오늘은 회사 조금 늦게 갈 수 있어? 잠깐만이라도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회의 있어. 약 먹고 누워. 그리고는 나가버렸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었다. 울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이 집에, 이 삶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절망감. 그게 나를 무너뜨렸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열 나는 몸으로 외출할 자신이 없었다.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상태로 아기와 함께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일찍 들어왔다.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미안해서 왔나? 나 괜찮은지 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집 왜 이래? 아기 우유는 왜 안 준비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세면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눈 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푸석했고 머리는 떡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빛이 없었다. 나는 나를 잃고 있었다. 결혼 전에는 내가 평생 지켜줄게. 네가 힘들면 내가 같이 울어줄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 눈물조차 귀찮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가장 괴로웠다. 어떤 날은 말없이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아기만 아니면 나는 정말로 어디론가 떠났을지도 모른다. 친구에게 용기 내어 털어놨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친구는 말했다. 남편한테 말해봤어? 말해봤지. 몇 번이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애 낳고 힘든 거 다 그렇지.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 말들이 날 더 아프게 했다. 이게 그냥 그런 것이면 왜 나는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걸까? 남편은 오늘도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한다. 헤드셋을 쓰고 소리 내어 웃으며 친구들과 채팅을 한다.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유일한 활기다. 하지만 그 활기는 내겐 외로움으로 들린다. 나는 그 소리를 점점 멀리 두게 되었다. 그 사람의 세계에 나는 없었으니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관계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나는 매일 질문했다. 이 결혼 왜 나 혼자만 지키고 있는 걸까? 결혼식 날 우린 함께 서 있었고 함께 미래를 약속했었다. 그날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네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 하루는 아기가 밤새 울었다. 기저귀도 갈아보고 안아도 보고 노래도 불러봤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 순간 남편이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어?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다. 이 집에서 아기와 나는 그저 소음일 뿐인가. 나는 정말 몰랐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어쩌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운 나날이었다. 함께 있는 사람인데도 내 고통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까. 함께 있는데 너무 혼자였다. 며칠 뒤 용기 내어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남편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말했다. 무슨 얘기? 나는 조심스레 꺼냈다. 나 너무 힘들어. 아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진이 빠져. 그 사람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혔다. 나라는 사람은 그냥 다른 엄마들 중 하나일 뿐이구나. 그 사람에게 나는 그저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엄마, 집안일을 하고 아기를 돌보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었다. 어느 날 혼자 카페에 나가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마치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같아서.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다. 하지만 그 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그 수첩엔 나의 외로움이 가득 적혀갔다. 밤마다 나는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언제 나를 사랑했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날 사랑은 하고 있는 걸까? 아니, 지금은 나를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남편의 친구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친구의 아내가 밝게 말했다. 우리 남편은 요즘 밤마다 아기 목욕시켜주거든요. 제가 요즘 좀 살겠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다. 우리 부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시작은 다정했던 우리였는데 어디서부터 엉켜버린 걸까? 결혼은 둘이서 만드는 거라 했다. 하지만 우리 결혼은 점점 혼자의 노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지키려고 했고 남편은 무심히 흘려보냈다. 나는 다가가려 했고
그 사람은 등을 돌렸다. 내 마음은 천천히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될까?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데 내 마음도 이젠 지쳐가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하루를 계산했다. 아기 이유식 몇 번, 빨래 몇 통, 설거지 산더미, 남편 도시락 준비, 그리고 밤새 못 자서 진한 커피 한 잔. 아, 나도 사람이었지?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 한숨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고, 거울 속 나는 그저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다. 예전엔 그래도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조금은 다독여줬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왜 이렇게 집안이 지저분해? 오늘 반찬 왜 이래? 아기 옷이 왜 이렇게 얇아? 이런 말들만 쏟아낸다. 내가 만든 밥상 앞에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나는 남편의 배려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생각해봤다. 아마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게 오직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밤에 안아주는 것도, 밥 먹이고 재우는 것도 모두 나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 요즘 어떤 모습이야? 남편은 휴대폰을 보다가 대충 대답했다. 그냥 엄마 같지 뭐. 그 대답이 왜 이렇게 날 서럽게 했는지 모른다. 나는 아내였고 연인이었고 그 사람의 삶을 함께 걷는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라고 한다. 아이의 엄마인 건 맞지만 그의 아내로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요즘은 남편과 마주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조차도 휴대폰, TV, 게임기에게 빼앗긴다. 나는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다. 오늘 아기 처음으로 뒤집었어. 오늘 밥 잘 먹었어. 오늘 웃었어. 그 어떤 말에도 그는 그래 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작 관심은 없다. 나는 점점 나라는 존재를 잃어갔다. 화장은커녕 머리조차 제대로 못 감은 채 하루를 보낸 적이 수두룩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는데, 아이를 원해서 낳은 것도 같이 결정했는데 왜 이 모든 책임이 나 혼자에게만 남겨졌을까? 며칠 전 친정엄마가 전화를 주셨다.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하니? 그냥 좀 그랬어. 엄마는 말했다. 너 자신을 너무 잃지 마라. 너도 귀한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나도 사람인데,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언제부터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결혼은 선택이었고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이었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 나는 점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일만 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내가 사라지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았다. 계속 이렇게 사라져 가다가는 진짜 내가 없어질 것 같았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던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그 앞에 섰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그는 화면을 멈추며 짜증 섞인 얼굴로 나를 봤다. 또 무슨 일이야?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당신은 알까? 요즘 내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야. 나는 조용히 그에게 내 마음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당신은 아빠가 됐지만 나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야. 하지만 요즘 나는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사랑받지도 않고 고맙단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저 집안일을 하는 기계처럼 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나는 너무 슬퍼.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나는 당신에게 엄마만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의 연인이어야 해. 그런데 요즘 당신은
나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 당신, 나 사랑하긴 해?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말했다. 잘 몰랐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래 이야기했다. 서로의 감정, 서운했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오해들. 내가 울면서 말하면 그는 조용히 듣고 자신도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사실 무서웠어. 아빠가 된다는 게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괜히 더 무심하게 행동했고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된 줄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내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아기랑 있을게. 당신 혼자서 카페라도 다녀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물이 났다. 이번엔 고마워서.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생각했다. 결혼도, 육아도 정답이 없구나.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며 걸어가는 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일지도 몰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혼자만 애쓰는 사랑은 지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마음을 전하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야기를 멈추지 마세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